중국 군부가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분서열 3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허웨이동, 분서열 5위, 정치공작부 주임 мя오화, 그리고 장성 9명이 한나란시에 제명당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부패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진핑 체제의 붕괴 조짐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군부 대숙청, 권력의 내부 전쟁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의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주석 시진핑, 그리고 부주석 2명, 군사위원 4명으로 구성되죠. 이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230만 명을 지휘하고 핵무기 사용권을 쥐고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보다도 실질적 권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건 단 4명뿐입니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이 2023년 8월 실종된 뒤 제명됐고, 허웨이동과 мя오화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군의 핵심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재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주석, 장유샤 제1부주석, 류전 부주석, 그리고 군사위원 장성민, 둥진단 4명만 남았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 총장이 동시에 실각한 셈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권력 공백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제명은 문화대혁명 이후 처음이다. 시진핑은 스스로가 만든 시스템의 칼날에 손을 베었다. 미국 국방부는 내부 브리핑에서 중국군의 지휘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중국군의 불안정은 곧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반부패, 기율 강화, 군 통제력 회복입니다. 국방부 대변인 우첸 대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명의 범죄 액수는 막대하며 그 행위의 영향은 악질적이다. 이들은 당과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전투력을 약화시켰다. 이번 조치는 당과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부패 척결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부패는 당을 좀먹는 암이며 군을 무너뜨리는 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시진핑의 반부패 의지를 찬양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주석 동지의 결단력은 당과 군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해외 언론들은 다른 시각을 내놓습니다. ABC 뉴스는 이는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이 아닌 정치적 숙청이다. 그의 충성파들이 잇따라 제거되며 권력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부패는 구실일 뿐, 실제로는 군 내 반시진핑 세력의 조직적 제거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숙청이 사중전의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사중전에는 향후 5년간 중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회의입니다. 회의 직전에 군부 핵심을 대거 제거한 것은 단순한 부패 단속이 아니라 권력 재편의 신호로 읽힙니다. 홍콩 명보는 시진핑이 사중전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인사들을 사전에 제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이번 숙청은 회의 전 권력 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선제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번에 낙마한 인사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허웨이동, мя오화, 왕우빈, 왕춘닝 모두 시진핑 체제 이후 승진 가도를 달렸던 충성파입니다. 허웨이동은 시진핑과 같은 푸젠성 출신으로 30년 지기입니다. мя오화는 시진핑이 직접 정치공작부에 앉힌 인물입니다. 왕춘닝은 시진핑의 신뢰를 받아 전략지원부대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시진핑의 팔과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줄줄이 수청되면서 시진핑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 중국연구소 장화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를 지킬 충성파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군 내부 1인자였던 장유샤 제1부주석이 반시진핑 라인으로 분류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장유샤는 상하이방 출신으로 장쩌민의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시진핑과는 다른 정치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최근 로켓군, 해군, 정치공작부의 주요 인사들이 장유샤 계열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로켓군 사령원 왕우청은 장유샤의 측근입니다. 해군 사령원 후종밍 역시 장유샤 라인으로 분류됩니다. 이건 단순한 숙청이 아닙니다. 권력의 주도권 교체라는 시그널입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시진핑은 명목상 군 총사령관이지만 실질적 군권은 장유샤가 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중국 정치 전문가는 시진핑은 이제 외로운 황제가 됐다.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서방의 시각은 다릅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와 영국 케임브리지 연구소는 시진핑의 실각설을 가능성 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 권력 구조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이라 군사 쿠데타나 내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70년 넘게 군을 철저히 당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군은 당의 군대이지 국가의 군대가 아닙니다. 둘째, 시진핑은 이미 권력 정점에서 모든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을 모두 겸하고 있습니다. 참권을 장악한 인물이 쿠데타로 쫓겨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 전문가 라이언 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숙청은 위기의 반영이 아니라 통제의 강화입니다. 시진핑은 군 내부의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중국정치연구소 캐리 브라운 교수도 동의합니다. 내부 불만이 커졌기에 더 강하게 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재확인 과정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여전히 최고 권력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CIA도 내부 평가에서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여전히 견고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진핑을 대체할 인물이나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숙청은 오히려 그의 권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만, 홍콩, 일본 쪽에서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시진핑 체제의 내부 붕괴로 봅니다.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수청된 인물 중 다수가 시진핑의 충성파였다는 점, 그리고 장유샤 계열이 군 인사를 장악했다는 점입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진핑은 명목상의 주석일 뿐, 실질적 권력은 장유샤 라인으로 넘어갔다. 즉 시진핑은 상징적 존재, 중국식으로 말하면 꼭두각시 황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진핑은 이제 권력의 외피만 남았다. 실질적 결정은 다른 곳에서 이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 사태를 시진핑 이후 체제 준비의 시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원로 정치인들과 반시진핑 세력이 조직적으로 군을 재편해 그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 차오리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팽배합니다. 제로 코로나 실패, 경제 침체, 외교적 고립, 이 모든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원로들은 조용히 그를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숙청은 시진핑의 마지막 발악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권력 상실을 느끼고 공포에 질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열리는 사중전회가 답을 줄 것입니다. 이 회의는 향후 5년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 노선을 결정하는 핵심 무대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군사위 인사가 발표됩니다. 만약 류전, 장성민, 둥진 같은 친시진핑 인사가 승격된다면 이번 숙청은 단순한 내부 정리로 끝납니다. 시진핑이 여전히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인물이 들어선다면 시진핑 실각설은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장유샤 계열 인사들이 대거 승진한다면 이것은 권력 구도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중국연구소 데이비드 랭턴 소장은 사중전회는 시진핑 시대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중국의 미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와 1인 독재 체제의 심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단 지도, 체제로의 회귀와 시진핑의 점진적 퇴진입니다. 시진핑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반부패를 끝까지 밀고 갈 것이다. 부패는 당을 죽이고 나라도 무너뜨린다. 하지만 지금의 숙청은 부패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균열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의 충성파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두려움과 의심뿐입니다. 지금 중국은 역대급 숙청 속에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분이 시진핑의 강화로 이어질지 혹은 그의 몰락으로 향할지는 이번 사중전회가 답을 줄 것입니다. 역사는 권력의 정점에서 고립된 지도자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보여줍니다. 시진핑은 그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역사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될까요? 답은 곧 나올 것입니다.